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당적인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기미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됐거나 저급한 진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관저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인가 이런 어떤 무속인이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게 봤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싹 다 이게 가짜 허위 뉴스라는 게 판명이 됐죠. 경찰이 이제 30일치 가까이 되는 CCTV를 전부 다 분석해서 이미 과거에 그게 천공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밝혀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천공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백재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거, 천공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라,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뒤집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통해서 역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민주당 너네가 천공이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천공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이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천공이 관저에 개입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나 떠들어댔었는데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백재광 교수가 개입을 했으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받아칠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었던 이 부승찬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증언까지 들었다라고 하면서 책까지 집필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애당초 그리고 백재건 교수가 무슨 그 관저에 왔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무속이다 뭐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죠. 왜? 백종원 교수가 관저만 온 게 아니잖아요. 김정숙이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부부까지도 만났다는 게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저에 와서 둘러봤다. 심지어 백종원 교수가 제시했던 안과는 다른 안으로 선택이 됐다고 하죠. 이게 명확하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 있는데 백종원 교수가 와서 봤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풍수다 보다라고 공격을 한다면은 먼저 해명을 해야 되는 쪽은 누구다라는 거?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관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 백재건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영부인이 될 상입니까? 이따위 지금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저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개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님이 어떻게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관저 개입을 대선 개입으로 맞받았지만 그럼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국민님 쪽에서는 대선 개입이다 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해명을 하느라 지금 시간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허비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할 노릇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인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서가지고 민주당의 프레임을 더 잘 먹힐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는 인간이 있으니 그 폐악질하고 있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준석이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집권여당이 풍수학 권위자 무속 프레임 논평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 쪽이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무속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풍수 논란을 쉴드 치면서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과학으로 해명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준석이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오염수도 아니죠. 처리수죠. 처리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냐 얘기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처리수 일본이 신경도 안 쓰는데 먼저 설설 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다 하고 앉아 있고요. 심지어 후쿠시마 시찰단 운영 투명하지 못해 명단 공개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잡스러운 유튜버들, 찌라시나 퍼나려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할 법한 얘기, 시찰단 믿을 수가 없다.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따위 지금 프레임을 갖다가 누가 걸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 스스로는 뭐라고 지금 나르시시즘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나는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야. 나는 팩트에 입각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전부 다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직도 이준석이야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왜 도대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버린 것인지, 왜 자기가 지금 정치 낭인이 됐는지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백재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풍수나 이런 것들에 저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상이나 이런 것도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무슨 얘기 했는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백재권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3월 달에 이준석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언 아닌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놀라울 정도로 좀 정확하길래, 야, 이분은 제가 보기엔 뭐 풍수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논평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떤 건지를 보니까요, 3월 달에 나왔던 칼럼입니다. 이준석 사단이 몰락한 이유가 뭐냐를 분석하고 있는데, 왜 그때 뭐 천하용인인가 뭔가 하는 그런 뭐 인간들이 있었죠, 그쵸? 지금 보니까 사진만 봐도 약간 웃음벨이네요. 그렇게나 무슨 뭐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라고 까불어가 됐었는데 결국엔 지들만 나가리가 됐었던 요 네 사람, 요즘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통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언론 보도도 안 되고, 뭐 어쨌거나 이 네 사람이 왜 몰락하게 된 것일까에 대해 가지고 이 백재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준석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을까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도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에 도취된 사람일수록 세상을 쉽게 본다. 세상을 모르면 판단도 가볍다. 타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용감해진다. 자신밖에 모르면 겁없이 행동한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이준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증상이 깊은지 가벼운지 그것만 다를 뿐인데, 제가 보기 이준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준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아 도취가 거의 뭐 병적 증세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할 정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착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준석에 대해서 백재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리고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여우상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백재건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어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묘하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범상의 느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딱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하람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천하람이 외면적으로 봤었을 땐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대인 관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 외면과 내면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은 조금 부드럽지만 천하람의 내면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한 관상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골의 상이래요. 그러니까 반골의 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천하용인 이렇게 네 명이 같이 묶이는 거, 그거조차도 천하람 아마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것이죠. 애당초니까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겉으로는 뭐 유들유들해 보이더라도 이준석 밑에 누구 밑에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이준석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하람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준석을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백재권의 지금 평가인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천하람 이 이준석이랑 뭐 엮이는 게 있나요? 오히려 약간 손절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백재권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준석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의 관상에는 권력이 강하게 깃들어 있지 않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힘이다 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준석은 자신의 권력이 평생 갈 것처럼 행동했고 결국 모든 권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사실 많은 그 보수우파 국민들이 이준석을 바라봤던 관점이죠.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젊은 피, 새로운 어떤 기억의 바람을 불어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재건이도 강조하는 게, 아무리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거나 귀신같이 타인을 속이더라도 세상에는 그거를 알아보는 자가 반드시 있는 법이라는 거죠. 하물며 권력으로 타인을 가볍게 대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속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노릇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속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거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3월 달에 백재권이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쯤 되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 뭐 관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안 믿습니다만, 뭐 풍수 이런 것도 제가 안 믿는데,
이거는 뭐 관상이나 아니면 풍수의 문제가 아니라 통찰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백제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이준석의 모습 그 그대로 지금 이준석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칼럼에서도 이준석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약간 좀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있으면은 언젠가는 정치에서 다시 한번 크게 쓰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3월 달에 백제건이 이준석한테 남겼던 조언인데 당연히 듣지 않았고요. 이준석의 운명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준석은 뭐 백제건에 대해 가지고 비판할 시간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백제건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언했는지 그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백제건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건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귀담아 듣는 거 그게 오히려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